어머, 생각보다 너무 자그마하시고 너무 고우시고 어디 고생이라고는 안 한 분 같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뭐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오신 분 같지 않게. 예. 그럼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얼굴도 거칠고 이게 지금 뭐 얼굴에 막 그 찌들린 모습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주 무슨 부유한 집에서 나오신 거지. 너무 고우신데요. 네. 아니 얼마나 되신 거죠? 네, 제가 2010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만 7년 됐어요. 예. 7년이면 뭐 이제 한국 사람이고 네. 옛말에도 7년이면은 네. 강산이 어지간하니 변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7년이면 어지간히 변한다. 어지간히 변한다. 요건 제가 한 말이라. 아, 네. 근데 우리 이채명 씨는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그 탈북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스토리를 갖고 계시지만 특히 정말 드라마처럼 드라마 이상의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네. 탈출 과정이 어떻게 되신 거였죠? 네,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하고 예. 중국에 가서 이제 잠깐 돈을 벌려고 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네. 어떻게 강을 딱 건너니까 그 상상밖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신매매한데 잘못 걸려서 팔려가는 그런 지금 여기 그 탈북 루트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 예,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중국 네. 대련인가요? 저희가 대련? 중국 대련이 아니에요. 저기 연길 쪽에. 연길 근데 쪽에. 바로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 가까운데 그러지 못하고 저쪽 라오스를 네. 또 네. 가셔가지고 라오스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있다가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참 그래서 총 탈북 이후에 얼마 만에 한국으로 탈북 이후에 6년. 네. 그 여정이 참 길고도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와 보니까 살만해요? 좋아요? 여기 한국이? 네, 지금은 엄청 행복하고 감사한 이제 하루하루를 예, 보내고 왜냐면 있습니다. 다 행복해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왜? 문화적, 이질적 이런 것도 전부 다 겪어야 되고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적응하는데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죠. 이채명 씨가 대단한 게 이 탈북 과정이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데도 네. 이걸 다 털어놓으셨단 말이죠. 그 큰 네. 용기에 정말 박수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판넬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름하여 그녀의 목숨을 건 탈북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와, 이건 정말 힘든 작업을 하셨네, 이승현 씨가. 탈북 스토리 이렇게 예. 힘든 작업이었어요. 예, 힘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었고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저희 집은 엄청 이제 부유한 집으로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잘 그리고 살지 공무원이면 않겠나. 안정적으로 월급이 예, 나오는 예. 곳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저희 집은 좀 엄청 진짜 친척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녀다 보니까 집안을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몇 남매 장녀였어요? 삼남매. 예, 삼남매였고요.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되던 때였는데 저희 집에 친할머니 그리고 친할머니 아시는 분 해서 아예 저희랑 모르는 할머니 이제 두 분, 저희 가족 다섯, 총 7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버는 월급으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빠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월급 3일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3일 만에 예. 없어진다고요? 월급을 그렇게 조금 받으신 거예요? 월급 그나마 공무원이어서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3일이면 식구도 그게 많고.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굶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고플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러셨구나. 왜 굶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다행이죠. 저도 방앗간집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남들은 방앗간집 하면은 옛날에는 잘 살.
그저 굶지 않고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보릿고개 없이 굶지 않으면 잘 사는 거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더 잘 드셨으면은 얼굴도 더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죠? 아, 맞아. 예, 내가 여기 뭐 영화 배우 쪽, 스크린 쪽에 더 활약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려우셨으면은 기왕에 북한을 탈북하는 거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네. 중국으로 갈 생각을 했네요. 네, 그때는 아예 한국이라는 말조차도 몰랐고요. 아. 예, 남조선이라고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배운 남조선이라면 정말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애들은 이제 돈이 없으면 학교 문 앞에도 갈 수 없고 길에는 미제 승냥이 양코배기 놈들이 네. 이제 있어서 생각조차 한국에 올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예. 한국으로 가면 좀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배불러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네. 중국 가서 돈 벌어야겠다. 네. 그때 나이가 그때 나이가 21살이요. 아니 21살이면은 야 아직 어릴 때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상의는 했던 거예요? 네, 제가 딱 탈북을 결심하고 엄마한테는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 중국 가서 잠깐만 돈 벌고 이제 시집갈 준비는 혼자 해야 되겠다. 엄마랑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났죠. 네. 안 된다고.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제가 엄마를 설득을 했어요. 이제 제 고집을 이제 꺾지 못하니까 엄마가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1년 후에 꼭 돌아오라 이제. 저는 근데 속으로 1년 후에도 어쩌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엄마한테 이제 아빠한테 드리라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예. 그래 집을 딱 나서는데 아빠가 이제 혼자 집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돋보기를 하고. 예, 그 모습이 지금도 이제 막 눈에 선하고. 그게 아빠를 본 마지막 네, 모습. 마지막 모습이고요. 예, 제가 가는 걸 이제 아시는 엄마는 이제 대문 밖에 나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시라. 아빠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 네. 어차피 봐야 이제 마음 아프니까 들어가라고 하니까 잠깐만 이제 같이 걷재요. 그래서 집에서 한 200m 가량 이제 같이 걷다가 편지를 엄마한테 드리고 강제로 보냈어요. 엄마를 집에 보내고 이제 한 100m 좀 딱 걷다가 다시 잠깐 돌아섰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딱 5초만 더 지켜봤더라면 예, 탈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차피 가야 된다. 저도 막 울면서 예, 그날 두만강을 두만강을 건넜던. 건너셨고. 예. 그러셨군요.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하셨는데 1년간만 딱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참 여의치가 않았어요. 두 번째 스토리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인신매매범에게 팔려서 원하지 않은 결혼을 네.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때 누가 오라는 사람은 있어서 갔던 거예요? 예,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 저는 그냥 돈 벌러 보내준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브로커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한족 부부 브로커였는데 그분이 이제 두 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기차랑 버스를 타고 계속 이제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중국 워낙 넓으니까 기차 네. 한번 타면 오래 간다면서요. 오래 가고 제가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딱 찍히고 이야, 있으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만 가요. 네.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 깊은 진짜 인적 없는 이제 그런 시골 완전 깊은 시골 나올 수 없는 야. 이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막 진짜 울면서 나 잘못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막 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래서 어디로 네.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니까 이제 저랑 같이 살 남자 그 식구들이 데리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그 집에 가서부터 계속 울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지금 말을 잘 못 이으시는데 네. 다시 한번 7년 전 네.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울면서 살았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농사 짓는 집이었어요? 예 농사 짓고 막 그 짐승도 기르고 막 이런 양도 기르고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그 본래 부인도 있고.
본래 부인은 이혼을 하고 예, 갔었고 거기에 딸린 여자 아이 6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네. 예, 거기에 문제는 이제 남자가 이제 좀 마마보이였다는 이제 어머니도 같이 살았어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이 살고 시어머니 네. 대가족이었군요. 마마보이였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마누라를 때리라면 때리고 어머. 예, 원래 마누라가 이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예, 갔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계속 화장실까지 그 6살짜리 아이를 예,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 악몽 같은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5년 동안 보내다가 예, 이것을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저는 해야 뭐 되는 지금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정말 살아갈 이유조차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어서 예, 그러니까 가족으로 대우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네네. 그쵸? 그냥- 계속 시어머니 이제 욕설, 폭언 매일 그게 이어지고 이제 차츰 저는 누구를 욕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처음에는 중국말이니까. 네, 모르고 있었는데 말을 알다 보니까 이제 저를 자꾸 욕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욕하고 자기 손녀 딸한테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계속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신을 했다면서요? 네,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하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같이 막 이제 북한말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막 선생님들 데려와서 막 진맥 짚어보고 임신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나서 이제 제가 또 여자다 보니까 어린 여자다 보니까 뭐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애들 거기 이제 임신을 했고 아이고. 또 그 6살짜리 그 집 아이까지 키우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도 이제 돈이 없다는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집에서 출산을 하는 위험하게 아예 예. 어디를 가지를 못하게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도망간다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하고 저는 진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집은 농사도 좀 많고 농토도 좀 많고 그런 집이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국 돈으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겨우 벌 수 있는. 예. 그냥 먹고 사는 거군요. 네. 예. 아니 좀 언어라도 이렇게 잘 통하면 어디다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를 전혀 못 하셨던 거죠. 그렇죠. 아예 갇혀서 사는 거죠. 노예처럼 그냥. 예. 아니 근데 탈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탈출은 그 동네에 먼저 와 있던 탈북자 언니가 있었어요. 예. 그 언니를 통해서 산 너머 마을에 가면 이제 탈북한 지 10년 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통해서라면 쉽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셨죠. 산 너머 마을에 가서 그 언니 집에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그때 가면서 길을 다 익혀놨어요, 제가. 그 산 엄청 이제 깊은 시골인데 길을 다 익혀가지고 제가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와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낮에는 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밤에 겨울날에 그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막 진짜 산으로 냅다 뛰었어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달빛이 그냥 희미한 이제 그런 산길을 뛰는데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섭죠. 근데 그때는 내가 이것을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 북한의 가족이 굶어 이제 죽는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언니 집에 제가 갔어요. 그럼 산길을 한번 건넌 길을 정말 무슨 헨델과 그레텔처럼 표식을 해가지고 네. 기억했다가 네. 그거를
얼마나 걸려서 넘는 거예요? 그 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산이 이제 큰 산 하나인데 이제 한 4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아, 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 근데 어. 그 옆에는 막 공동 묘지도 있고 막 옆에는 낭떠러지고 이제 요만큼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다 익혀서 얼마나 예, 무서웠을까. 정말 예, 예, 무서워. 공동묘지 같은 건 무서울 필요 없어요. 죽은 놈들이 뭘 무서워? 산 놈들이 무섭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으니까 예. 산 놈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네, 어. 그 집에 갔는데 언니가 이제 볼일 보러 이제 시내에 나가고 언니 신랑이 혼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뒤에서 남편이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숨겨달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기 옷장에 숨겨주는 거예요, 저를. 그분 너무 감사하다. 네, 예. 진짜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옷장에 지금 숨어 있는데 정말 진짜 5분도 안 돼서 제가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신랑이 쫓아온 거예요. 바로 뒤에서 쫓아왔었군요. 네네, 대문 두드리고 어머, 난리가 어머. 났어요. 예. 어.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심장이 막 진짜 막 떨어지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숨어 있는데 그 집 언니 남편이 이런 일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어, 예. 남편이? 나가서 이제 우리 집이 탈북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가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서 보내더라고요. 예. 다행이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옷장에 진짜 밤새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날이 푸름푸름해서 언니 남편이 알려주는 대로 예, 심양까지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이채명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눈에 선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목숨을 건 또 한 번의 탈출. 라오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제가 심양에 나와서 이제 돈을 벌면서 엄마랑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예, 연락이 돼서 사촌 언니가 중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말저말 하는데 언니가 너 한국에 가지 않겠냐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어디냐고 예, 저보고 이제 막 너 바보 아니냐고 아직 한국도 모르냐고 우리가 배운 그 남조선이 한국이다. 자기 아는 이제 친구도 한국에 있는데 괜찮게 살만하더라고 하면서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 드라마도 조금씩 보면서 진짜 드라마대로 언니 말한 대로라면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 한국행을 결심을 하고 예, 또 한 번 이제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왜 탈출을 경로가 뭐 라오스 쪽으로 많이 오대요? 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네. 쪽으로? 국경이 중국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국경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어떠셨을까요? 마지막 네. 스토리 보겠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또 힘겨운 시간을 한국에 와서? 보내셨다고. 예. 한국에 와서 즐겁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예. 와서 신분증을 딱 받고 나니까 나도 이제 당당하게 한국 국민이구나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돈 벌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루하루 이제 살다 보니까 그 평범함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이제 톨게이트라고 그 한국도로공사 예. 거기에 다니게 됐는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이 끝나면 우리 탈북자분들이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언젠가는 이 회사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북한의 가족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아들한테도 돈을 보내줘야 되고 하니까 아예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제가 취직을 커피숍에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커피숍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그 정말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예, 가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농담으로 이제 뭐 북한에서 그냥 살지 한국에 왜 왔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짓궂은 말을 시키고. 네, 그리고 뭐 자기들이 내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우리가 산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할 때면 너무 이제 그냥 그쪽에서 태어난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본인이 이런 소리- 선택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항상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게를 나가서 계속 혼자 울면서
펑펑 아이고. 울면서 그러다가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제 가게 올라가서 또 일을 하고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하든 이제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커피숍에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을 집에서 이제 물만 마시면서 집 밖을 아예 나오지 않고 진짜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건 완전히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단계에 네네네. 갔었네요.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딱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딱 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눈앞에 막 진짜 저 중국의 아들이랑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정신 차리고 그냥 그렇지. 살아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 제가 그렇게 힘든 정말 삼시세끼나 제대로 먹고 집에 돈이라도 붙여줘야지 하는 소박한 욕심으로 나왔는데 막상 한국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는데 네. 아니 그 아드님 놓고 온 것도 네.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들한테는 살이에요? 얘기했었어요 그때? 아들이 지금 14살이에요. 지금 어. 그러니까 네. 7년 전이니까 6, 7살 정도 네네네. 됐을 텐데 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엔 너무 어렸었네요. 네네 아들이 이제 제가 집을 나올 때 그 집 어. 식구들한테 편지를 남기고 네. 나왔어요. 식구들한테 그 집 식구들한테 오. 내가 팔려가서 나온 자식이지만 너희 집에 팔려가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다. 지금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북한의 가족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나가지만 도망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와서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달라. 그런 걸 남겼어요. 네네 그런 글씨를 제가 배워가지고 아. 한 장 이렇게 써서 옷장에 이제 숨겨놨어요. 어. 그리고 제가 나온 다음에 전화를 해서 옷장 속에 편지가 있으니까 봐라 하니까 그 집 식구들이 이해하겠다 이제 아무 때나 이제 그냥 아들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화를 하고 아들하고. 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중국에 가서 보는 것으로 진짜? 네. 너무 그러니까 다행. 한국에 와서 견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들한테 돈 보내주랴. 그러니까. 예, 북한에 있는 식구들한테 돈 보내주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받는 사람들은요, 식구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세터민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를 못 견디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뢰 한국에 나와서 보내주려니. 예, 돈을 보내주려니. 네. 다음에 얼마가 필요하다. 네네. 다음에 뭐 트럭 한 대를 사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이렇게 계속 여기서 얼마나 참 마음고생 해가면서 힘들게 벌어서 해주는 거를 그걸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힘들게 벌어봐야지 그걸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가족을 위해서 왔으니까, 네. 예, 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쓰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 이제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 하고, 예, 계속 그렇게. 아들은 이해해요? 통화하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들은 이제 중국말로 오히려 지금은 아들이 저를 위로하는. 그래요? 네네. 이제 오. 자기가 할머니가 이제 잘 키워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자라고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엄마 찾아서 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그냥 정말 힘들게 일하지 말고 밥 챙겨 먹으면서 자기가 갈 거니까 기다려라. 세상에. 이제 이렇게. 아들이 큰 힘이 네. 되고 있군요. 착하네. 이채명 씨가 너무 착한 마음으로 오로지 식구들을 위해서 맞아. 벌려고 네.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채명 씨가 이제 이렇게 탈출의 주인공이고 아이고.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끝났으면 오늘 화요 초대석에 안 모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온 지 7년째를 맞이하는데 지금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고 네. 남들에게 불행을 극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런 분이 돼 있으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제가 예, 빼놓을 수 준비하셨죠? 없는 게 바로 예. 불행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우리 이채명 씨만의 특급 비법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탈북자인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어. 한국에 와서 탈북자라는 세터민이라는 그런 소리가 진짜 제가 듣기 싫었어요. 괜히
자괴감에 이제 빠져들고 아 그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 이제 뭐 제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예, 탈북자를 숨기고 했는데 그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한국에 정착할 거면 당당하게 내가 세터민이다, 탈북민이다 네. 밝히고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여기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때부터 저를 아예 오픈을 하고 다녔어요. 그 전에 이렇게 숨기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남들이 던진 얘기에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냥 아예 나 탈북했어요. 도와주세요. 네네.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네. 네네. 뭐 오픈을 하자. 여기서 정착할 거면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어디 가도 이제 택시를 타면 숨겨도 말투 때문에 금방 알아요. 제가 평양에 안 살더랬어요. 뭐 해봐야 아닌데. 말투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라고 안 합니다.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강원도라고. 알았습니다. 안 되나? 그러니까 어째 그러니까요. 억양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꺼풀 씌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더 크게 확대해서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 본인에 오픈시키는 대해서 게.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한. 나 열심히 일하겠다. 근데 맞아요. 그게 예.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용기를 그렇죠. 내신 첫 발을 그렇게 뛰셨고. 네.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비법은 예. 바로 본인 스스로가 당당해지는 당당하게. 거였고요. 예.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우리 김학래 쌤 강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창업 강이라든가 유머 특강. 네. 불행을 뭐 예, 예. 유머는 돈이다. 몇십 뭐 원 날리고 뭐. 예. 어떤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네, 여기 뭐 그 이름을 말 뭐 관계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김미경 강사님이랑 이제 아. 김창호 교수님 다 이제 여기 아침마당에 나오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 진짜 유명하신 분들 예. 인터넷을 다 뒤져서 이제 그런 분들 강의를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런 어떤 때는 막 집에 퇴근하고 가면은 이제 그 강의를 막 들으면서 잠을 자고 나도 이런 분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고 또 장시간 운전을 해서 직접 이제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러 찾아다녔고 네 그러면서 보니까 그분들도 저처럼 이제 실현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선 것 같아서 예, 나도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세 번째 비법은 과연 뭘까요?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됐네요. 인생의 멘토. 그렇게 강의를 찾아다니고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책을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을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년 가까이 200권 넘는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쓸 수 있냐,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써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책을 써야 된다고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이제 책을 써야지 성공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정말 힘내라, 주저앉으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 이런 용기를 계속 주셨고 또 얼마 전에는 정말 건강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저에게 진짜 한약까지 지어주시면서 네, 그 저를 진짜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진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 책이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일단 책을 하나 내셨겠네요. 네. 예. 어, 뭐예요, 그리고. 그게? 내 생에 단 한 번 희망을 가지다라는 책을 내 생에 단 출간해서. 한 번 희망을 그리고 갖다. 이제 그 다음에 꽤 책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한 그 뭐 공동 저서 이제 뭐 보물지도 10 뭐 아무튼 총 개인 저서까지 6권 책을 냈어요. 예. 많이 근데 그게 불과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해낸 일인 거예요. 야. 사실 7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완벽하게 변신. 1년에 하나씩 쓴 거네요. 거의 그렇죠. 맘마 평생에 한 권도 못 쓰는데. 아이고. 그게 제가 강의를 찾아다니면서부터 2017년도에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있은 일이에요. 네. 예. 아. 제가 제 꿈을 찾기 시작하고 나도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2017년 이제 6월부터 계속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그런 많은 변화가. 그래서 그렇게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돈이 좀 돼요? 돈 좀 벌어져요? 책이 뭐 돈보다도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그런 아픈 네. 상처들이 책을 쓰다 보니까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렇지. 정말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지만 네. 이걸 다 털어내야 되니까 다 그렇죠. 끄집어내고 해야지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었지만 또 제가 이제 어쩌면 힘들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진짜 희망이 되는 그렇지. 그런 걸 예. 알게 바로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지막 특급 비법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절망뿐인 인생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채명 씨에게 찾아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1인 창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고 또 제가 강연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진다고 희망을 가진다고 또 정말 꿈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 그 전도사가 되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런 과정이 괜히 있은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채명 씨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네. 물론 세터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상의해 오면 가장 이렇게 이채명 씨가 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랄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어요? 저희 세터민이랑 뭐 네.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가족을 위해서 탈북을 했잖아요. 예. 오직 가족을 위해서 탈북을 했는데 정말 10년이 넘게 정말 여자의 몸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 내 자신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선 내가 행복해야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찡그린 인상을 하고 웃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웃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자존감을 저한테 자존감을 심어주고 항상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어서 정말 지금이라도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시련이라든가 절망, 좌절 이런 게 찾아오더라도 정말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귀중한 소중한 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참 좋은 얘기시네요. 예. 그렇게 일단 또 내가 있어야 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밝아야 어. 그다음에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예.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도 지금도 이제 명절 같이 지내셨는데 명절 때 가족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죠. 가족 생각을 많이 나고 솔직히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생각도 정말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저희 가족들, 엄마, 아빠, 동생들 생일상을 제 손으로 차려주는 것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정말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이게 정말 제 소원이에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돌직구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는지요? 북어 분께서 한국에 살면서 탈북보다 더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탈북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 마음 고생은 아마 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시지 못하는 술까지 입에 대면서 막 그 정말 술에 취해서 정말 바닷가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됐었어요. 그게 그때가 아무튼 너무 이제 가족이라는 게 이게 슬픈 이별이잖아요.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정말 이제 만날 수 없을까 우리 가족을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가 가장 큰 위기, 네. 어려움. 이제는 극복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책 속에 다 이제 제 마음을 어. 끄집어내다 보니까 예.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많이 치유가 되고 글을 네. 쓴다는 게 오래 남으니까 기억이 깊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글을 써야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서 네.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네. 그 책을 써내면서 마음에 묻혔던 거를 다 좀 쏟아내시고 네. 근데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7년 우리 이채명 씨 더 큰 발전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족들과도 정말 소원 꼭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네, 아니 가족을 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도 또 가족 결혼 만드시고.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제 해야죠. 예. 뭐 한참 나이인데 이제 제2의 인생을 네.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새롭게 네. 펼치셔야죠. 네, 네. 그렇게 해야죠. 좀 더 있다가. 새해 덕담으로 해주신 걸로. 네. 네, 여러분 이채명 씨에게 용기를 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